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과 유럽 중앙은행이 드디어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미국 기준금리 예상치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과 장후 스냅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최악의 어닝 쇼크를 보여주며 장후 무려 26% 폭락 중입니다. 같은 SNS 기업인 메타와 구글이 이 영향으로 애프터장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설마 저번 실적 발표의 데자뷰가 아니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은 곧 61선 2차 매수타이밍과 만납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유럽중앙은행의 빅스텝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약세가 조금이라도 보였다는 긍정적인 점과 전일 테슬라는 어닝비트를 보여주었고 이와 함께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며 멱살 잡고 미국 증시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장 초반 갑자기 하락을 보였는데 바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속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격도 잠시, 시장은 여러 기대감 속에 상승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초록초록한 모습이지만 실적 부진을 보여준 기업과 섹터는 하락했고 유가의 하락으로 에너지 섹터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약 10% 급등하며 미국 증시를 혼자 캐리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급락하며 2.891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전히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 중이죠. 그럼에도 일단 시장은 지금을 즐기자는 분위기입니다. 공포지수는 어느새 42까지 올라왔고 곧 공포 구간을 벗어날 듯합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즉 빅스텝을 단행한 겁니다. 지난달 0.2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었지만 결국 예고와 다른 빅스텝을 단행했고 이 유럽의 빅스텝은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미국 증시엔 호재였을까요? 그동안 미국은 미친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빅스텝도 모자라서 자이언트 스텝까지. 현재는 한 번 더 75bp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되는 상황. 이런 미친 금리 인상 속도 때문에 미국은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 기업들의 큰 골칫덩어리였죠. 미국 기업들의 골칫덩어리라면 당연히 미국 증시에도 강달러는 악재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이 빅스텝을 감행하면 즉 유럽 역시 강한 금리 인상을 보이면 여태까지 약세를 보인 유로화가 강해지고 여태까지 강세를 보인 달러화가 약해지는 겁니다. 강달러가 약해지면 미국 기업들의 해외 매출이 상승하게 되고 결국 실적에 반영될 테니 미국 증시엔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유럽의 빅스텝에 미국 증시는 상승한 거죠. 그러나 문제는 유럽중앙은행의 빅스텝에도 생각보다 유로화가 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생각보다 강세를 보이지 못할까요? 유럽은 미국만큼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금리 인상을 감행하는 것이고 결국 유럽존의 침체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현재 강한 금리 인상은 미국이니까 버티는 거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가 못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많은 전문가들은 유럽중앙은행은 결국 이 금리 인상은 짧게 끝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곧 경기 침체가 유럽을 덮을 것이고 유럽중앙은행은 완화적으로 금세 돌아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굉장히 튼튼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댓글에 잃어버린 10년, 이제 완화적인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벌써 완화를 전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 전망은 어제 15bp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전망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슬슬 인플레이션 정점 시그널들이 보이고 경기 둔화 시그널도 보이는 상황. 현재 연준은 경기 침체가 찾아오며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완화를 한다고 예상되고 있고 현재 연준은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보이면 강한 긴축을 줄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두 신호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내년 2월에 3.5%로 정점을 찍고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가 심하거나 강하지 않고 가볍게 찾아온다면 기업이익은 10%에서 15% 정도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는 1, 2년 내에 복구되죠. 지금 상황과 비슷한 1970년대에도 기업이익은 15% 정도 줄었었죠. 그리고 최근 2020년 코로나 때도 기업이익은 13% 감소했다가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즉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에 기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는 상황이죠. 기업들이 이악 물고 잘 버텨줄 동안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포착된다면 이번 하락장을 무사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 이익 둔화 역시 어느 정도는 각오해야 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넷플릭스, 테슬라 등 그나마 잘 버티는 기업들이 있고 스냅처럼 떨어져 나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즉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스냅은 장 마감 후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대 가장 더딘 매출 성장세로 최악을 기록하면서 애프터장에서 26% 폭락 중입니다. 스냅의 1년 주가 추이를 보면 1년 동안 고점 대비 마이너스 74% 폭락 중입니다. 80달러에 있던 스냅의 주가는 현재 애프터장 폭락까지 감안하면 12달러까지 폭락한 상황입니다. 이 스냅이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인해 같은 SNS 기업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메타는 가만히 있다가 애프터장에서 5%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 구글은 마이너스 2.5%를 기록하고 있죠. 왜 스냅의 폭락으로 메타와 구글이 함께 매맞냐면 올해 초 메타의 대폭락 사태 기억나시나요? SNS 기업들은 작년 말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이죠.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번처럼 또 주가가 증발하진 않을까? 역대 최악의 시총 증발 사태가 또 일어나진 않을까? 이런 심리에 같이 하락하는 겁니다. 구글 역시 잘 지켜주던 실적이었는데 올해 4월 드디어 실적 부진을 보여주었고 이후 힘이 없는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파벳 CFO는 4월 실적 발표로 폭락했을 때 아직 이 어닝 쇼크는 끝나지 않았다. 다음 분기도 실적 부진할 것이라고 예고했죠. 그리고 이제 곧 구글의 실적 발표도 있는 상황. 미리 이 불안감, 실적 부진 우려로 주가가 다 하락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주봉 차트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실적 부진이 원인이 되며 미국 증시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 비관론자들의 말대로 찐바닥을 확인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넷플릭스처럼 이미 부진을 반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덜 부진하면 주가는 인플레이션 정점론,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2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지 지금, 다음 주, 다음 달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다음 매수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의 캔들은 61선 위로 완전히 올라섰습니다. 이제 여기서 스냅의 실적 쇼크로 혹은 차익 실현 매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61선에 닿으면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됩니다. QLD의 61선 가격은 47달러입니다. 61선 2차 매수 타이밍은 5일 동안 분할 매수이니 5분의 1 금액만 47달러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의 차트를 보면 QLD와는 다르게 아직 61선에 걸쳐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더라도 아직 SSO는 2차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다음 매수 타이밍이 가까워질 때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도 차트를 자세히 보면 검정색 61선에 꼬리가 닿아 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 해당 부분을 확대하면 캔들 꼬리가 검정선에 닿아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즉 USD도 오늘 하락한다고 2차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다음 매수 타이밍이 가까워지면 바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주가가 오르니 요즘 드는 생각은 뭔가요? 이거 찐반등 같은데 지금이라도 현금 다 써야 되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최근 댓글들을 보면 주가 상승에 포모가 오신 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후회의 연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즉 내가 하는 지금 이 행동이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다 못 담아서 조급해서 만약 오늘 매수 비중을 크게 늘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다음 주 빅스텝 실적 쇼크, 연준 파월 의장의 FOMC 회의 후 부정적 발언 등으로 만약 찐바닥을 확인하러 가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비중을 못 늘렸는데 빅테크가 잘 버티고 파월 연준 의장도 긍정적인 발언들만 해준다면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최저점에서 큰 비중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고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말이죠.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심리와 멘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와 멘탈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후회의 연속인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후회하는지를 알면 이 부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후회하는 이유들이 뭘까요? 과거를 바라봤을 때 더 나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보기 때문에 가능한 후회지 실제로 지금처럼 하루하루 느끼면 최고의 선택은 불가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즉, 절대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행동이 가장 최선의 행동이기 때문이죠.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는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뭘까요? 과거를 바라보며 후회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껄무새와도 공통점이 있죠. 전 아직도 마이너스 계좌인데 제가 지금 그걸 후회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던 최선이었습니다. 이번에 QLD가 $40 밑으로 내려갔을 때 현금 비중 20%를 모두 몰빵 안 한 걸 제가 후회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던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갑자기 한 달 뒤에 와서 보니 와, 그때 몰빵할 걸 이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땐 QLD $20까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말이죠.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심리와 멘탈은 강해질 것이고 우리의 계좌는 10년 뒤 엄청 불어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받는 스트레스 역시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즐웅줍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만 힘내면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